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환율 변동과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다. 오늘은 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 경제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 이건 뭐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고 국내 물가는 안정이 되고 외채 상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한번 이 석유라는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항상 달러로 결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석유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즉 석유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석유는 모든 이 공산품 생산에 대부분 이 석유가 사용되고 있죠. 운송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변동은 이 수출 및 수입, 뭐 관광, 국내의 물가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재테크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어느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환율 조작국. 그러면서 미국이 당신네 나라 환율을 조작하지 말아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이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생기죠. 그만큼 이 환율이 이 무역 거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 간의 이 환율 변동 문제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미연준 들어보셨죠? 미연준. 원래 이름은 미연방준비은행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즉 은행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연준. FED라고 그러죠. FED. 미연준. 이 미연준에서 많은 그 경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자료를 보려면은 FRED, Federal Research Economic Data.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FRED를 쳐보면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접속한 화면이 지금 아래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화면에서 여기 서치, 여기에다가 사우스 코리아를 입력하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달러의 이 환율을 어떻게 환율이 변해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우스 코리아 US의 허리긴 익스체인지 레이트, 즉 환율이죠. 이 환율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1년치를 보든 5년치 또는 10년 동안 또는 최대치를 나름대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year를 클릭하면 10년 동안의 이 환율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많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 볼까요? 하락했을 때 2014년, 2015년 중반쯤 여기가 되고 있죠.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군요, 환율이. 뭐 1,010원 정도 되나요? 1,000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죠, 10년 동안.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 최근이죠. 2020년 상반기 이때입니다. 이때 보니까 환율이 거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의 1280원에 육박이 되고 있죠. 이때 뉴스에서 보면은 야,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적금을 꼭 원화로만 되어 있는 그런 적금을 들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달러로 하는 적금, 달러 적금이라고 그래요. 모든 은행에 달러 적금이 다 있습니다. 달러 적금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달러 적금을 든다면 언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때에 이 달러 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이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자 플러스 환율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해요.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 달러 적금의 장점이죠.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달러 적금. 자, 이 환율의 변동을 좀 더 긴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 맥스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바로 요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왼쪽 여기가 지금 보면은 198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때 환율이 한 700원 정도 되고 있네요. 700원. 최근까지의 이 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1997년에서 7년 말부터 1998년도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이 짧은 기간에 이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때 환율이 얼마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1800원에 이렇게 육박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환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죠. 눈치채셨습니까?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이 IMF 이야기 들어보셨죠? IMF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합니다. 즉 어느 국가에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에요. IMF, 국제통화기금. 원래 개인 간에도 우리가 이 돈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빌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개인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빌려와야 되겠다. 이 표현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국채 발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채를 50조를 발행했다. 이 이야기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50조 원을 빌려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주고 기간이 다 되면은 국채를 상환해야죠. 즉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달러로 빌려오고 달러로 갚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달러로 빚을 갚으려고 보니까 국내에 이 달러가 모자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달러 품귀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달러 값어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치솟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이 원화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IMF에 가가지고 달러를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빌렸었던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IMF를 겪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돈을 번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그렇죠. 달러를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해외에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속히 상승해 가면서 자산이 많이 불어났겠죠. 또 그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또 더 많은 어떤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환율의 변동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그 문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개인의 이 경제 재테크에 역시 많은 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환율 변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example. 수출업자 갑과 수입업자 을의 거래 내용입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였군요. 모든 거래는 달러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 갑, 수출업자 갑을 보니까 수출을 하고 있군요. 자, 환율이 1,000일 때 보겠습니다. 수출 단가는 10달러고 수출량이 50입니다. 수입업자 을도 보겠습니다. 수입 단가 10달러고 수입량도 50입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단가와 양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환율로만 비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문제 구성을. 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죠. 이때도 수출 단가와 수출량은 변함이 없고 을 역시 수입 단가, 수입량의 변함이 없습니다. 환율만 변했을 때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율만 변했을 때 이 증가한 수출액 또 수입액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환율만 변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수출업자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환율이 1,000이었을 때 얼만큼 수출했습니까? 50개를 수출했고 단가는 10불이었죠. 환율이 1,000이기 때문에 수출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즉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 되겠군요. 원화로 50만 원어치 수출을 했죠. 근데 환율이 1,500원으로 바뀌었죠. 상승했죠, 이렇게. 그때 수출액을 보겠습니다. 수출량은 변함이 없고 수출 단가도 변함이 없고 환율만 변했다 그랬죠. 1,500원으로. 그럼 이 사람이 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이 수출액은 원화로 75만 원이 됩니다. 수출 단가와 수출량은 그대로인데 그냥 앉아서 환율 덕분에 25만 원 더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이 수출업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수입업자 한번 살펴볼까요? 수입업자 을. 환율이 1,000일 때 50개를 수입을 했고 단가 10불이었죠. 환율이 1,000이기 때문에 50개 10불 수입을 하는데 원화로 50만 원이 들어갔군요. 환율이 1,500원일 때. 역시 수입량 변함없이 50이고 수입 단가도 10, 환율만 이렇게 바뀐 것이죠. 1,500원으로. 그래서 원화로 7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때요? 같은 양, 같은 가격인데 이걸 수입하는데
25만 원이 더 내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어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업자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 지금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업자 갑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자한테는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갑은 이 수출 단가를 낮췄어요. 10달러였었는데 아까 9달러로 이렇게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면서 이 가격을 낮춰가면서 판매망을 더 넓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도 자꾸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전 수출량 50보다 수출량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출액은 얼마일까요? 그랬군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량이 20% 증가했죠. 그러니까 수출량은 50 곱하기 1 플러스 0.2 해서 60이 되고 있고요. 수출액은 자, 60개를 판매했고, 그렇죠? 단가는 9달러죠. 환율은 1,500원. 계산해 보니까 81만 원. 어때요? 아까는 얼마였었죠? 아까는 값 75만 원이었죠. 10달러에 팔았는데. 그러나 단가를 낮춰가면서 판매망을 넓혀가면서 수출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81만 원. 호주머니가 더 두둑해졌죠. 기분이 아주 좋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그젬플 3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그 수학력 시험 기출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빅맥, 햄버거 이름이죠. 이 빅맥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빅맥 지수를 환율과 연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